1915년 미국 뉴욕. 한 여인이 다시 붙잡혀 섬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기한도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섬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리 멜론.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장티푸스 메리.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아픈 적이 없다. 메리 멜론은 1869년 북아일랜드 티론 주 쿡스타운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의 어린 나이에 홀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뉴욕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가정부로 생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이민자들에게 가정부라는 직업은 흔했지만 메리는 평범한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요리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타고난 손맛과 섬세한 감각으로 불과 몇 년 만에 부유한 가정에서 요리사로 일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상류층 가정의 요리사라는 직업은 당시 아일랜드 이민 여성에게는 상당한 성공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1900년부터 1907년까지 메리는 뉴욕과 인근 지역의 여러 부잣집을 옮겨 다니며 일했습니다. 부유한 고용주들은 그녀의 요리 솜씨에 감탄했고 그녀는 높은 급여를 받으며 여러 가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일하던 곳마다 이상하고 불길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안 사람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900년 뉴욕 마메로네크의 한 가정에서 그녀가 고용된 지 불과 2주 만에 집안 사람들이 장티푸스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1901년 맨해튼의 또 다른 부유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하인들이 집단 감염되었고 그중 세탁부 한 명이 끝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메리가 일하던 다른 가정에서도 8명 중 7명이 감염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그녀가 가는 곳마다 장티푸스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1904년 변호사 헨리 길 씨의 집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메리가 고용된 지 일주일 만에 하인 7명 중 4명이 장티푸스에 걸렸고 또다시 세탁부 1명이 사망했습니다.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다니는 듯 했습니다. 직후 메리가 일하던 다른 집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어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메리는 늘 그 전에 집을 떠났습니다. 장티푸스 감염이 퍼지고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그녀는 미련 없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열도 없고 기침도 없고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병의 원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06년 여름 메리는 부유한 은행가 찰스 헨리 워렌의 여름 별장에 고용됩니다. 호화로운 별장에서 그녀의 요리는 단연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8월 말부터 불과 일주일 사이에 별장에 머물던 가족 11명 중 6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빈번한 일이었습니다. 이 집은 비위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상류층 가정이었기에 위생관념이 철저했으며 상수도 시설, 화장실, 음식 보관 상태까지 모두 점검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장티푸스 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국은 이 미스터리한 장티푸스 집단 감염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했고 그 인물이 바로 위생기술자 조지 소퍼 박사였습니다. 조지 소퍼 박사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주목합니다. 장티푸스 발생 시기와 요리사가 새로 들어온 시점이 정확히 겹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요리사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퍼는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가 일했던 이전 가정들의 기록을 샅샅이 조사했고 곧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8가정,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의 부유한 가정들. 하지만 그 모든 집에 같은 요리사가 있었습니다. 40대, 아일랜드 출신, 독신 여성. 바로 메리 멜론이었습니다. 소퍼 박사는 끈질긴 추적 끝에 메리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정중하게 대변 샘플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는 격렬히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아픈 적이 없으니 검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다툼은 격화되었고 분노한 메리는 주방에 있던 포크를 들고 소퍼를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병을 옮기는 보균자라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을 병균 취급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1907년 뉴욕시 보건당국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리를 강제로 체포하여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메리의 대변과 쓸개에서 장티푸스균이 대량으로 검출된 것입니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공식 확인된 장티푸스 무증상 보균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했지만 몸속에 수많은 장티푸스균을 품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정말 아무 증상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메리는 열도 없었고 몸살 기운도 없었으며 자신이 아프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병을 옮긴다는 보건당국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메리에게 쓸개에 있는 균을 제거하기 위한 담낭 절제 수술을 권유했지만 메리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며 왜 멀쩡한 몸을 수술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뉴욕 노스 브라더 아일랜드의 리버사이드 병원에 강제 격리 조치됩니다. 이는 공중 보건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곧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장티푸스 메리라는 자극적인 별명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여자를 가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아픈 것도 아닌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잔인하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메리는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병을 퍼뜨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2년 11개월 뒤 메리는 조건부로 석방됩니다. 그녀는 다시는 요리사로 일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당국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요리사로서의 뛰어난 실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장티푸스 메리라는 낙인 때문에 다시는 요리사로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세탁부였습니다. 그러나 세탁부로 받는 월급은 이전 요리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궁핍한 생활과 부상까지 겹치자 메리는 결국 다시 요리사 일을 선택합니다. 이름과 신분을 바꿔가며 여러 곳에서 일했지만 그녀의 몸속에 잠재된 장티푸스균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15년 그녀는 맨해튼 슬로운 여성병원에서 브라운 부인이라는 가명으로 다시 요리사로 근무합니다. 이 선택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녀의 요리를 먹은 의사와 간호사, 직원 등 무려 25명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었고 그중 2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장티푸스 메리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보건당국은 재빠르게 그녀를 추적했고 메리는 다시 붙잡혀 노스 브라더 아일랜드의 리버사이드 병원으로 보내집니다. 이 병원은 사실상 격리시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그녀는 최소 51명에서 최대 122명을 감염시켰으며 공식적으로는 3명의 사망자를 냈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사망자 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915년 슬로운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25명의 감염자와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격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그곳에서 1938년 69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무려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사인은 폐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사망 6년 전에는 뇌졸중으로 인해 반신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도 격리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립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사망 후 부검에서 그녀의 쓸개에서는 여전히 활성 상태의 장티푸스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장티푸스균의 보균자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이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그녀는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살인자였을까요? 아니면 무지했던 시대가 만들어낸 희생자였을까요? 메리 멜론 외에도 무증상 장티푸스 보균자들은 더 존재했으며 이탈리아 이민자 토니 라벨라처럼 더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장티푸스 메리만이 대중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프지 않았던 여인. 그러나 수십 명을 감염시키고 3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름. 장티푸스 메리.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공중보건과 개인의 권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